법학을 공부할 때 가장 싫어하는 단어. 계량행위와 기속행위라 그럽니다. 기속행위는 뭐냐면 의무다 이런 말인데요. 법률 규정이 자,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아, 이건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법률 규정이 자,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안 할 수도 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하면 이걸 위법이라 하진 않습니다. 법률에 위반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할 수 있다 근데 안 해버리면요. 이런 행위를 부당한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법에 위반됐다고는 못해요. 무슨 말이냐?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는데 안 했다?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손가락질은 당할지언정 법원에는 못 가요. 결론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안 했다고 부당한 짓이라고 손가락질은 할지언정 법원에는 못 가요. 그런데 기속행위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이건 우리가 의무 규정이라 그래요. 안 했어요. 안 하면 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해야 한다 그랬는데 안 했죠. 그럼 이게 위법 사유가 되는 거예요. 위법. 하여 요건 법원에 가는 거예요. 즉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법률 규정이 할 수 있다로 됐냐 하여야 한다냐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학에서는 이걸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장에서 이걸 구별한다. 안 된다니까요. 그냥 객관식 푸는 범위에서 중요도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는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자, 키워드 위하여. 뭐라고요? 위하여 하고 나오면요. 이게 목적이에요. 위하여 그러면 앞에 좋은 말씀 전부 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 여기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못할 수 있다. 지정. 몇 개 이상의 도시를 묶을 수 있다고요? 지정할 수 있다? 묶을 수 있다. 묶어야 한다요? 묶을 수 있다요? 묶을 수 있다. 왜? 법률 규정이 선택의 문제가 있으면 선택해야 할 상황이면 선택 상황이에요. 선택의 문제. 선택 상황이란 거예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다요. 자, 서울특별시와 고양시를 묶을 수 있어요. 고양시와 파주시를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울과 고양을, 고양과 파주를, 고양시와 김포를 묶을 수 있어요. 김포시와 인천광역시를 묶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도시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은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도시를 선택하는 거니까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선택의 문제의 여지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의 여지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걸로 못 되더라? 예상. 설치가 뭐요? 곤란. 자, 예상되더라. 곤란하더라. 어떤 게 예상되는 건가? 설치가 곤란하더라. 기반 설치가. 차가 얼마나 지연되고 막혀야 되는가? 이런 기준이 나와야 되죠. 그럴 때는 전부 다 판단의 여지설 그래요. 판단의 여지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예상되더라. 이런 단어 나오면 할 수 있다요. 뭐가 곤란하더라. 뭐 성행하더라. 뭐 우려가 있더라. 예상되더라. 곤란하더라. 투기가 성행하더라. 투기가 될 우려가 있더라. 이런 단어들 쓰잖아요. 이런 단어 전부 다 판단의 여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의 문제가 있으면 2 이상의 도시를 묶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예상되더라, 곤란하더라, 성행하더라, 우려가 있더라, 뭐 이런 단어 나오면 모두 지정할 수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등에 대해서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여러분 계획을 수립하려면요.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초조사, 시장조사는 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를 광역도시계획의 의무를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를 준용.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자, 법률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전부 다 기초조사가 의무로 되어 있어요.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 설치하고 지구단위 수립하고 도시 개발 사업을 할까 말까를 관리계획으로 정해요. 그럼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그러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무, 여기서 의무, 여기서 의무 하여야 한다 됐어요. 그럼 하위법인 도시개발법은요.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 됐어요. 이렇게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은 왜? 상위법에서 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하위법에서는 할 수 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자, 자료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 관계에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나누는 거. 그러니까 단어가 판단의 여지가 있더라, 선택의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상위법에서 법률 관계에서 상위법에서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에 있는 걸 가져다 쓸 수 있다. 조사 측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공법책에서요, 계획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계획은요,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만약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봐요. 그럼 무슨 말이죠?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여러분이 공무원입니다. 일하고 욕 먹으면서 계획 수립할래요? 수립 안 할 수도 있으면 절대 안 할래요. 절대 안 해요. 왜 일하고 욕을 먹어? 그러면 대한민국 계획은 안 나와요, 절대. 그러니까 계획은 의무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예외적으로 이런 게 나와요. 아랫사람이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요청이 부탁이에요. 요청, 부탁, 의뢰. 요청, 부탁, 의뢰 그러면 부탁은 들어줘야 한다, 들어줄 수 있다. 들어줄 수 있다. 아이, 왜 그래. 나 1억만 빌려줘봐요. 부탁했죠, 지금 제가. 협박한 게 아니고 부탁했어. 그러면 1억을 빌려줘야 한다, 빌려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요청 나면 할 수 있다로. 문제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면, 이게 같은 도에 관한 거면 시군이잖아요. 그럼 시군에서는 내가 시장, 군수가,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의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 있었으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도의사는 시장군수가, 자, 여기 못 넣었어요. 요청, 그러면 둘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요청 넣으면 그때는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건축법과 주택법 관계를 좀 설명할게요. 법의 관계들을 봐야만이 이런 문제는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법이 있고요. 주택법이 있는데요. 건축법은 한 번에 29개 이하를 만들면 건축법. 자, 집을 만들려고, 주택을 만들려고 그래요. 주택을. 그때 단독이고 공동이고 29개 이하를 만들면 무슨 법? 건축법. 한 번에 만든 주택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주택법.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주택법, 그 다음에 여러분 살고 있는 단독주택가 집 한 채는 거의 대부분이 건축법을 적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29개 이하를 만들 때 보통 하나 만들겠죠? 그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요. 주택법에서는 30개 이상의 주택을 만들 때는 자, 건축 허가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니 꼬르죠, 둘이. 사업계획 승인을 이렇게 불러요. 집단 건축 허가. 한 번에 30개 이상 허가 주기.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29개 이하를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2년 내 착수를 해야 돼요. 2년 내 착수. 만약에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법은 여기는 집 한 개에서 29개죠. 많이 안 만들죠. 피해자가 얼마 안 되니까 기간이 2년이에요. 여기는 피해자가 적어요. 사업이 안 돼도. 여기는 피해자가 아주 많아요. 30개부터 12,000세대까지 둔촌주공 12,000세대까지 있으니까 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착수기간을 좀 더 넉넉하게 줘요. 승인받고 5년 내 착수를 합니다. 여기는 2년인데 만약에 5년 미착수면 여기는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요. 함부로 취소해야 한다 못하고요. 취소할 수 있다 판단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왜? 피해자가 너무 많아. 근데 여기는요. 피해자가 얼마 안 돼. 1명에서 29명이에요.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취지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건축법에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하나. 다 취소해야 한다는데 위반 건축물. 건축법에 위반된 위반 건축물은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어요. 허가를. 왜 그러냐? 보세요. 저는 건축법에 이따만큼 위반됐어요. 이따만큼. 저는 우리 촬영자는 이따만큼 위반했어요. 그러면 조금 위반은 저는 봐줄 수 있어야 되죠. 봐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판단의 여지가.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하나 예외. 그럼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는데 딱 하나만 취소해야 한다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했어요. 이때만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잘 봐요. 건축법은 피해자가 적으니까 기본 원리가 취소해야 한다. 근데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만 취소할 수 있다. 예외. 주택법은 피해자가 많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요 딱지를 해요. 청약통장이나 주택을 공급할 수 조합원지, 무허가 확인서 이런 딱지 같은 거 있죠. 그 거래하면 그때는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딱 하나만. 주택법 나오면요. 여기 주택조합이네요. 취소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할 수 있다요. 설립인가 받은 경우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왜?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취소할 수 있다요. 딱 하나만. 교란행위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한 문제야. 이런 것을 요소마다 잡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못 하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주택법은 다 취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많아서. 근데 불법 딱지 거래만 취소해야 한다. 끝. 건축법은 피해자가 적어 취소하여야 한다 됐어요. 허가받고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한다. 공장은 3년.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범위 연장입니다. 공사완료 불가능. 세 번째,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때 6개월이 지난 이후 착수가 불가능하고 판단하면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어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착수가 불가능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자, 허가받고 몇 년? 2년. 공장은 3년.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하고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공사가 불가능하면 취소해야 한다. 근데 여기요. 불법 건축물 명령 위반이죠? 위반 정도가 다양하죠? 작게 위반한 사람, 많이 위반한 사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예외 하나. 할 수 있다, 예외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는 요건, 자, 우리 법에서는 중요 파트만 암기하지 전체를 다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 법원에 못 가고, 요건 법원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광역계획권을 2개 이상의 도시를 선택해서 지정하죠?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판단의 여지가 있네요. 자, 기반설 부족이 뭐 돼요? 예상돼요? 설치가 뭐요? 곤란해요? 투기가 뭐요? 성행할 것 같아요? 그럴 우려가 있대요?
야, 이런 지역이면 판단의 여지가 있는 단어를 쓰면 지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상위법에서 조사 측량해야 한다. 그럼 도시개발법인 하위법에서는 조사 측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필요하면 자료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법에 계획은 다 수립해야 한다. 근데 요청 나오면 의뢰, 부탁이니까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 취소하면 피해자가 많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불법 딱지 거래는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법은 2년 미착수더라 경고문에 소유권 손실하고 6개월 내 착수 불가능이더라. 그러면 피해자가 적으니까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은 취소할 수 있다. 위반의 정도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법과 주택법 관계를 구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구별지면 지금 이 정도만 해놔도요, 객관식의 기본 틀들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